K 콘텐츠로 알려진 한류 열풍. 올해도 세계를 휩쓸었고 지금도 휩쓸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개봉도 안 한 오징어 게임 속편 2는 골든글로브 후보에 벌써부터 올랐습니다. 2024 한류의 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24. 어떻게 두 마디 하는데 7시간 연습하냐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첫 음을 누를 때 심장을 강타하지 않으면 그건 연습이 아닌 거잖아요. 네, 이번 테마에는 홍종선 데일리한 선임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미국 타임즈가 한 얘기입니다. 2024년을 한국 TV의 전성기라고 표현했네요. 개봉을 앞둔 오징어 게임 2를 빼고도 전성기다. 찰리 채플린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나의 전성기는 내일이다. 자, 어떻습니까? 사실 예전에 이제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인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세계로 간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타임즈가 2024년을 한국 TV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그래픽 보고 계시잖아요. 보시면은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는 스토리텔링, 잘 짜인 스토리텔링이 있다. 특히 1위 선지엽고 티어에 대해서 대단한 유명 스타는 없었지만 잘 짜인 스토리가 있어서 이런 인기를 끌었다 했고, 또 그 CG에서 보시면 하나 특징이 더 있는데, 방금 1위에서 5위 보셨을 때 넷플릭스 보셨나요? 없어요. 없었죠. 지난 3년간은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 뭐 봤어? 그러면 그게 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넷플릭스라는 OTT 플랫폼을 타고 세계 시청자를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TVN, TVN 이제 같은 회사지만, 그리고 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JTBC 이런 데에서 제작된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시청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인기도 대단했고요. 넷플릭스는 사실 이번에 오리지널 경성 크리처 2라든가 지옥 2 시즌 2를 내놨지만 세계적으로 큰 어떤 인기를 얻지 못했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아직 건재한 건 재빠르게 정년이라든가 선지엽고 티어라든가 다른 플랫폼 오리지널 시리즈를 얼른 사와서 그러니까요. 또 넷플릭스 시청자들도 보게 한 이런 것들 속에서 여하튼 넷플릭스가 또 사줬기 때문에 그거를 또 세계 시청자들도 보게 된 이제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특히 우리가 정년이에도 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1위가 선지였고 티어였고 2위가 정년이었지만, 이 정년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 국내 시청자, 해외 시청자에게 우리가 잊었던 우리의 소리, 국극이 있는데 그걸 여성들이 주연부터 조연까지 단역까지 그러니까요. 다 해? 네. 이런 소리의 매력, K 어떤 뮤지컬의 원조도 보여주면서 이게 또 굉장히 각광을 얻었고, 이것은요 다시 한번 거꾸로 이게 웹툰이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웹툰으로 또 세계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또 효과도 나타냈습니다. 네, 웹툰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해드릴게요. 미국의 유명 시장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한 글로벌 아티스트, 세계적인 예술가 명단에 한국 가수와 그룹들 아주 여럿 이름을 올렸네요. 맞습니다. 루미네이트, 말하자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지수라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신설이 됐는데, 이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리밍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래를 들었거나 다운로드 받았느냐, 혹은 대중적인 매력이 얼만큼이냐, 인지도가 얼만큼이냐, 이런 걸 다 합했어요. 그중에 이제 참여 지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SNS에서 라이브 이벤트라든가 티켓을 팔았든가 이런 게 얼마나
관심을 받았느냐, 또 본인 자신이 이런 SNS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 이런 걸 다 합해서 옛날에 말하자면 단순히 음반 몇 장 팔렸어가 아니라 이 21세기에 맞는 루미네이트 지수가 나온 건데, 처음으로 이제 요번에 250명을 전 세계에서 250명을 네. 추렸는데 여기에 무려 8팀 우리 한국 가수가 들어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얻은 거는 66위에 오른 르세라핌이에요. 네. 점수가 이제 72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르세라핌을 시작으로 해서 맨 마지막 이제까지 가보면은 이제 블랙핑크는 활동을 안 했지만 리사가 이제 리사. 개인 활동을 했잖아요. 이 리사가 235위에 올랐는데 여기 점수를 보면 이 큰 차이가 없어요. 아까 72점이었죠, 르세라핌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리사가 65점이에요. 불과 7점밖에 차이가 그러네요.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런 르세라핌을 비롯해서 뉴진스를 비롯해서 뭐 투마로우 바이 텍스트 뭐 TXT라고 하죠. 줄여서 이런 여러 팀들이 다 들었는데 8개 팀이나 무려 올랐다. 이제 그게 굉장히 정말 이 K-뮤직이 K-팝이 세계적으로 약진했구나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 순위에서 글로벌 순위에서 1, 2, 3위는 누구냐? 뭐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1위는 당연히 또 테일러 스위프트고 2위는 아델이고 3위는 비욘세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만큼 막강한 어떤 그 문턱이 높다. 벽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뚫고 우리 K 콘텐츠에서 무려 8명, 8팀이 올랐다는 게 대단하고요. 또 특히나 이제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8팀 말고도 여러 가지 로제 아파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죠. 네, 대중예술뿐만 아닙니다. 클래식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노벨상이라는 게 노벨상이 있죠. 수학계의 노벨상도 있고 뭐 클래식계의 노벨상, 그러니까 노벨상은 대명사입니다. 자, 클래식계의 노벨상 수상자 우리나라에서 나왔네요. 아, 뭐 상폭이 터졌습니다. 뭐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곡가 지은숙 씨 보니까 아시아인 최초로 폰 지멘스 음악상을 탔는데 이게 음악계의 노벨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탔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야, 그라모폰이 저분이네요. 지은숙 씨. 저분이 작곡가로서 아시아인 최초입니다. 지멘스 노벨상이라고는 지멘스를 지금 탔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젊은 우리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계속 그라모폰 2관왕, 그다음에 디아파종 황금상 수상하면서 이것도 아시아인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세계에서 문화와 상품을 같이 수출하는 나라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7위가 된 거예요. 그 뭐 또 문학 이런 쪽으로 예술 쪽으로 가면은 더 높이 올라가시니까 G7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상품과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나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저변에 깔린 모든 것이 K 문화, K 컬처로 지금 뭐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실력이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그리고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한류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K 콘텐츠에서 이 K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니죠? 나쁜 뜻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는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 그걸 수출을 해서 그 나라에서 상영되거나 방영됐어요. 아니면 판권을 파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쪽에서 아예 공동 제작하자 하고 이제 우리 인력도 교환을 하고 어떤 제작 시스템도 같이 활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로제의 아파트를 한국 노래가 아니라, 여기 이미 브루노 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K 음악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음악으로서 우리의 노래들이 이렇게 이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요 단순히 뭐 드라마, 영화, 음악뿐이 아니라 게임이라든가 웹툰 분야에서도 K가 흐려지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돋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웹툰, 그러니까 게임이죠. 처음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141국에서도 막 인기고, 이러다가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더니 이걸 전 세계에서 143억 리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됐고, 핫쇼핑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도 132명이 봤잖아요.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인기 애니메이션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올해 K 콘텐츠의 특징으로 이 IP, 이게 이제 지식 재산권이란 것의 약자입니다.
그것이 확장된 것이다. 이걸 꼽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 협업의 결과죠? 협업의 결과고요. 그 이제 말씀드리던 사랑의 핫쇼핑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KBS랑 재능 TV에서 그냥 만들어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이모션 왕국이라는 데서 어떤 보석, 이제 요정들이 감정 요정들이 떨어졌는데 이걸 다시 그 별로 돌려보내는 이야기. 그냥 단순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거가요. 일본에서 세계에서 애니메이션의 강국이라는 일본에서 대박이 났죠. 네, 이걸 대박을 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웹툰을 우리나라에서 숏폼 드라마로 만들게. 우리나라에서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할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웹툰이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가서 드라마나 웹툰으로 어떤 변신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시청률이 된 겁니다. TV 시청률이 저렇게 나오고요. 관객을 무려 123만 명. 네, 132만 명이 들었는데 이게 옛날 마당을 나온 암탉 220만 명에 의해서 뭐 2위기도 하고 요즘에 웬만한 뭐 드라마도요 26.3%를 기록하기가 어려운데 시청률이 이게 시즌 4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시즌 4가 26.3%에 오르기도 했어요. 대단한 인기입니다. 네. 자, 우리 콘텐츠 이렇게 같이 잘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올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우리 K 콘텐츠 산업. 내년 날씨 예상,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K 콘텐츠 옆에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예상을 못하지만 사실 K 콘텐츠와 K 컬처의 분기점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2012년입니다. 지금 이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을 가다 보니까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은 조금 주춤하고 게임은 나갈 수 있는 부분, 캐릭터 이런 데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그러면은 저런 분야에서 아주 활발한 그리고 새로운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2020년 전망으로 보면은 올해보다는 수출이 좀 부진한 생각이 예상들을 하고 계신데 그럴수록 2012년부터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다른 그런 한 차원 높은 그런 K컬처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활짝 갤 것이라고 예상된 분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야는 어느 쪽인가요? 일단은 K-팝의 팬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인구수가 특히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악, 패션 이거 굉장히 잘 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신기술 통합 콘텐츠죠. AI라든가 VR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가면서 가는데요. 특히 여기에 합쳐지는 이 매개체가 뭐냐 되면 이제는 패션과 그다음에 의류, 의학이 저런 신기술에 앞장서서 K컬처를 지금 전 세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한 특정 분야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제는 진짜로 K2가 돼야 되겠죠. 그런 스테이지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가수 그다음에 우리 콘텐츠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기술이 붙어야 됩니다. 네. 기술이 어떤 식으로 붙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물건, 잘 만드는 물건, 패션에 의류, 의학에 붙여질 때 K컬처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